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빈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지금 이전 영상 올라가고 진짜 몇 개월이 지난 것 같은데, 그동안 많이 바빴어요. 회사 다니고 있었기도 했고, 근데 원래도 물론 회사는 다니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그 강도가 지금 한, 요 몇 주만큼 강하지는 않았어서, 물론 그전에도 제가 되게 기동력도 좋고 체력도 좋아서 회사 다니면서 이것저것 뭘 많이 하는 사람이긴 했어요. 근데 이거 진짜 내 손을 떠날 정도로 너무 바쁜데 싶어서 지방도 많이 다녔고 출장이 많았거든요. 회사 다니고 퇴근하면 쓰러져서 자기 바쁘고 그러니까 뭐 편집하고 이럴 시간이 아예 안 나서 영상을 찍어야지 하고 몇 컷은 찍었었는데 이게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원래 그 전에는 회사 다니면서 원래는 주기적으로 운동도 다니고 시간이 나면 영어도 공부를 계속 했었고 그러면서 요거 가는 준비까지 하는 그 와중에 플러스 알파로 유튜브까지 해보자라고 지금 판을 엄청 벌렸던 거였는데 지금 듣기만 해도 K 직장인 그거 가능한가 싶잖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몇 주 끊어다 썼던 것 같고 그걸 유지하다가 일이 바빠지니까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다 멈춰놓고 일단은 돈 받고 하는 일에 집중하자. 그래서 직장일 열심히 하다가 이제 저도 한 2주도 안 남았어요. 2주 후면은 이제 다니고 있던 직장이 끝납니다. 아예 끝이 나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맡았던 업무를 고맙게 또 다른 동료들이 잘 넘겨받아줘서 조금씩 이제 짬이 날 것 같고 또 다행스럽게 비자가 나왔습니다. 진짜 이거는 저 스스로에게 너무 박수 쳐주고 싶어요. 왜냐면 그렇게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막 모든 게 순조로울 것 같았는데 왜냐면 저도 파워 J라서 준비를 나름 철두철미하게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항상 제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조금 순탄하진 않았던 과정을 거쳐서 비자가 다 나왔고 정상적으로 잘 나와서 이제 저는 정말 출국만 하면 됩니다. 다행스럽게 그 사이에 뭐 이것저것 준비해 놓았던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슝 가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이제 영국이에요 라고 해도 됐겠지만 기억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미화되잖아요. 제가 준비해오던 그 과정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나름 되게 자잘자잘한 단계가 많았는데, 남겨놓지 않으면 다 까먹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약식으로 제가 좀 많은 공수를 들여서 막 이렇게 강의처럼 정리는 못하겠지만, 저 이런 거 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 겸, 저도 기억해 두는 겸, 한번 오늘 그런 것들을 찍어볼까 합니다. 그러면 가보시죠. 자, 그럼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이 모든 얘기를 한 번에 다 하기엔 사실 너무 내용이 많아요. 왜 영국을 가게 됐냐, 뭐 다른 후보들도 있지 않았냐, 너무 많은데 오늘 다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내가 가는 제도는 뭐고 어떤 단계를 거쳤는지 파바박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는 거는 YMS라고 하는 영국 청년 교류 제도입니다. 유형이 거의 비슷하니까 워킹홀리데이라고 그냥 뭉쳐서 부르긴 하는데 사실 굳이 나누자면 워홀은 아니에요. 워홀은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뭐 각각의 약간씩 그 규제들도 좀 있어요. 뭐 호주는 같은 뭐라고 하죠? 그 주인? 같은 고용주 아래에서 6개월 이상 일을 못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뭐 규제도 있고 정원도 다르고 다 그래요. 근데 제가 가는 그 제도는 기간도 2년이고 어떤 주인 아래에서 어떤 고용주 아래에서 일을 해도 상관이 없고 어느 기간으로 일해도 상관이 없고 그 사이에는 뭐 제가 뭐 그냥 일을 안 해도 되고요. 일을 해도 되고 뭐 어떤 걸 배워도 되고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2년 동안 제가 그 나라에서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자유로운 제도죠. 원래부터 영국만 생각하고 준비한 건 아니고 원래는 이제 캐나다를 준비하려고 했었으나 뭐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영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결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아무래도 기간인 것 같아요. 1년은 저에겐 좀 짧다. 2년 정도는 가야 그래도 내 성미가 풀릴 것 같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 붙었고 제가 가는 제도는 정확히 YMS라고 하는 영국 청년 교류 제도라는 점 먼저 밝히고요. 이 진행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좀 남겨볼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이제 이 정해져 있는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세요. 신청 받습니다. 라고 열려요. 그러면 핸드폰 번호, 제 생년월일, 여권에 있는 그 번호들 적어서 진짜 간단한 에게? 이것만 적어도 돼? 할 정도로 간단한 그 메일을 어떤 곳에다 보냅니다. 그럼 거기에서 그 3일 동안 사람들이 막 보낸 그 메일 중에서 좀 제가 볼 때 기계로 속는 것 같아요. 랜덤으로 뽑습니다. 그 안에서 약 700명 정도를 뽑아가지고 합격했다고 메일을 보내주고 20일 날 바로 결과가 발표가 나서 내가 붙었구나 아니구나 안 상태로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그 메일을 못 받은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 유럽에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 있었는데 갔다 왔다 메일이 온다고 들었는데 메일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떨어졌나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막 좀 슬퍼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한 10일 지나서 리마인드로 메일이 왔더라고요. 같은 메일, 같은 내용의 메일이 저는 30일 날 한 번 더 왔는데 그 전 메일은 스팸으로 가 있었고 다시 온 메일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면서 그 메일을 보고 제가 붙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메일을 받았을 때 좀 내가 갑자기 추가 합격이 된 줄 알았어요. 뭔가 그런 제도를, 그런 뭔가, 전형이랄지 추합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은 없지만, 뭔가 정상적이지 않게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신청을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약간의 불안을 계속 안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 물론 나중에 좀 한참 지나서는 내가 원래 정상적인 그 텀에 맞춰서 받았구나를 알긴 했지만 그때는 이미 좀 많이 지난 상태라서 제가 이걸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약간의 뭔가 조금 석연찮은 마음을 가지고 갔었다는 점. 아무튼 그 메일을 어쨌든 합격했다는 메일을 받고 나서 30일 안에 비자 비용 결제랑 그리고 영국은 병원 진료비랑 이런 게 다 무료예요. 그래서 그런 보건복지료 같은 것들을 미리 선납을 2년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들을 결제하면서 동시에 이제 제가 내야 하는 많은 정보들, 신청서를 기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합격한 메일에 그 링크가 다 담겨 있고 거기를 이제 30일 이내에 작성을 하고 결제를 하면 뭐 대략적인 것들은 반 정도는 끝났다라고 봐도 되는데요. 저도 이제 이걸 결제를 하고 나서부터는 그로부터 6개월 안에 무조건 출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국은 YMS를 가실 분들은 내가 붙으면 6개월 안에 나 이 나라를 딱 떠날 수 있어야 된다. 신청 기간 한다 치면 최대 7개월 정도 안에는 이 나라를 떠나야 되게끔 내가 지금 생활을 다 정리해야 된다는 걸 알고 준비하셔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결제를 하는데 이 비용이 생각보다 되게 비싸요. 이제 비자 비용 신청하는 그 단계를 처리해주는 비용만 43만 2,875원이고요. 2년치 보건복지 비용으로 내는 것이 156만 7,074원입니다. 너무 큰 돈이에요. 이것만 200만 원이 넘습니다. 200만 원 가까이가 됩니다. 심지어 내가 만약에 뭐 일신상의 사유나 어떤 이유로 영국에 못 가게 되더라도 비자 처리했던 그 비용은 환불이 안 돼요. 40만 원 넘는 그 돈은 환불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돈은 소중하니까요. 근데 이 과정에서 토스뱅크를 쓰시는 걸 추천해요. 토스뱅크에 있는 그 체크카드가 한 종류인데 그게 이제 외화 결제로 잡히면 페이백을 몇 % 해주거든요. 저도 기억하기로 금액 결제된 게 워낙 크다 보니까 거의 5만 원 넘게 페이백을 받았어요. 그 돈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물론 뭐 다른 카드 쓰실 수도 있겠지만 기회 되면 꼭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쓰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그 결제를 하면서 그때 이제 뭐 이것저것 신청을 합니다. 내가 이 온라인 신청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국해야 되니까 저는 언제 출국하겠습니다. 출국하고 이제 도착을 했을 때 제가 거주할 집 주소 같은 걸 적었었나? 약간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 근처에서 제가
우리나라 그 외국인 친구들 보면은 외국인 등록증 있죠. 그런 식의 BRP라는 그 카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카드가 제가 거주하는 곳 인근에 있는 우체국을 서치하면 거기로 이제 제가 수령을 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정보를 넣는다던가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저 한 2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 잉글리시 로드라고 하는 카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그 카페에 가시면 다 있습니다. 정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카페 내용만 잘 읽고 따라가시면 제가 볼 때 그런 이 과정 도와주는 대행 센터 같은 거 따로 있거든요. 근데 진짜 직장인이고 일이 너무너무 바빠서 내가 아무것도 신경을 못 쓰겠다까지 아니시면은 대학생분들 아무 상관없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본인만 집중해서 잘 보고 틈틈이 미리미리 준비만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제가 끝나고 신청이 다 끝났으면 그때 뭐 미리 결핵 검사를 해야 돼요. 결핵 검사랑 그 결핵 검사지를 들고 비자센터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들 다 그 온라인 결제하는 날 미리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대략적인 일정이 이미 잡혀 있으면 그때그때 다 미리 신청 넣어 놓으시고 맞추어서 방문만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4월 6일자로 조금 텀 두고 결핵 검사 신청을 해놨었고, 지정되어 있는 병원 2개에만 갈 수 있어요. 아무리 어떤 지방에 사셔도 무조건 다 서울에 있는 강남 세브란스 아니면 신촌이었나? 어떤 세브란스 2곳에서만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그 외에는 허용이 아예 안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국에 체류하시는 분들은 YMS 신청을 하실 수 없고 다른 국가에서 하시는 분들은 하실 수 있는데 그 규정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잘 찾아보시고 하셔야 돼요. 아무튼 저 같은 경우에는 4월 6일에 결핵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일주일 안에 나왔습니다. 그 결핵 검사지를 들고 근데 그것도 되게 웃긴 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크게 아파본 적이 없어요. 수술을 받은 적도 없고 근데도 왠지 그 결과지가 비정상이 나오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되게 사람이 좀 불안하고 검사도 되게 막 잘 받게 돼요. 막 아무 이상 없다고 나와야 되는데 어떡하지? 좀 불안하고. 근데 나중에 좀 보니까 그 비정상이 나와도 어떤 이유의 비정상인지에 따라서 가실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항상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나오면 자기와 유사한 상황이었던 사람 없는지 카페 같은 데나 오픈 카톡 채팅방 이런 데 보시면서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경험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그 선례가 되는 순간 너무 무서운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지를 받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비자센터 방문하기 전 24시간 안에 정해진 그 사이트에다가 결핵 검사 결과지랑 그리고 내 여권 사본 그리고 그 통장 잔고 증명서랑 거래 내역서를 올려놔야 돼요. 비자센터 방문할 때 그냥 그걸 다 지류로 가지고 가셔도 되긴 하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면 그 스캔 비용을 또 받는데 그게 또 한 몇만 원 되거든요. 돈이 좀 아깝잖아요. 기회 되시는 분들은 요즘 핸드폰으로 찍어서도 PDF 파일 다 올릴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업로드 하시길 바랍니다. 업로드 해놓고 나면은 이제 방문을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방금 얘기한 잔고증명서랑 거래내역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준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무조건 그 잔고를 어느 금액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890파운드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같은 통장에 이 금액 이상을 내가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 금액은 제가 생각할 때 영국 정부에서 생각하는 가장 미니멈의 초기 정착 비용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 좀 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한 통장에 어느 기간 이상, 한 달 이상 정확히는 비자센터 방문일로부터 30일 전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되고 그 발급일을 기준으로 한 달 이상 내가 그 금액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1,890파운드 이상을 내 통장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물론 그 돈은 한국 돈이겠죠. 하지만 그 잔고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영문으로 아마 발급이 되실 거고 아니다. 잔고 증명서는 파운드로 하셔야 되고 거래 내역서는 영어로밖에 안 됩니다. 파운드화로는 안 되고 그냥 원화는 그대로 찍혀 있는데 글자만 영문인 상태로 발급받는 게 최선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올려놓고 예정해놓은 비자센터 일에 맞춰서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금방 끝나요. 가기 전
이미 자기가 신청해 놓은 그 시간 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방문을 하면 20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가가지고 준비했던 서류들 혹시 몰라 가지고 갔지만 본인이 스캔 올려놓으면 어차피 그 접수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올려놓은 서류를 보안상의 이유로 볼 수 없어요. 올렸는지만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보시고 아 제대로 올리셨네요. 뭐 그냥 그런 얘기도 없이 그냥 아 올리셨네요. 그럼 됐습니다 하고 저한테 그 최종 발급됐을 때 나중에 이제 제가 여권을 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제출을 해야 돼요. 그 여권을 나중에 다시 받으러 왔을 때 회수할 수 있는 회수권 그냥 종이 하나 주시고 바이오메트리용 나중에 그 BRP 나왔을 때 들어갈 사진을 찍으러 한번 갔다가 끝납니다. 다 합쳐서 20분밖에 안 걸려요. 끝나고 나오면은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쉬운데? 끝인가 보네? 나 이제 거의 끝났네? 되게 홀가분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3일 뒤에 갑자기 제가 서류를 잘못 냈다고 다시 내라고 메일이 온 거예요. 근데 저 진짜 파워 J거든요. 저 절대 잘못 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 다시 봤죠. 내가 뭘 잘못 냈을까 막 보는데 저한테 이제 너 그 파이낸스 증명서를 다시 내야 돼라고 메일에 이제 오긴 오는데 네 파이낸스 증명서가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이 없어요. 그냥 다시 내라고만 나오는데 막 찾아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3명 중에 1명은 다시 내라고 했대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나 제대로 냈는데 다시 내라고 했다라고 하길래 몇은 그냥 냈던 서류 다시 내니까 패스가 됐어요 라시는 분들이 많길래 저도 그냥 바로 다시 냈어요. 그날 1시간 안에. 근데 또 다음날 또 다시 내라고 온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부터 진짜 멘붕이 시작됩니다. 제대로 냈는데 왜 다시 내라고 하지? 그럼 나는 이미 제대로 냈는데 뭘 다시 내야 되지? 진짜 너무 그때부터 막 마음이 너무 심란해지면서 나 못 가나 보다. 나 어떡하지? 막 엄청 고민하면서 막 동료들한테도 막 나 제대로 냈는데 다시 내래 어떡하지? 하소연을 막 하다가 어쩌겠어요. 다시 내야지. 그래서 그럼 이번엔 적어도 재발급이라도 받아볼까? 어쨌든 그 조건은 똑같더라도. 심지어 왜냐면 저는 그 금액이 중간에 그 1890파운드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돈을 그 아슬아슬하게 맞춘 분들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금액이 환율로 계산했을 때 1890 이하로 떨어지면 진짜 그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불안해서 전 심지어 한 850만 원 이렇게 넣어놨어요. 절대 떨어질 수가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그래 그냥 재발급을 받고 너네가 다시 내라고 한 시점을 맞추어가지고 그 기간도 더 길게 설정해서 난 거의 몇 달 동안 이 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생각으로 거래 내역서가 몇 장이 되든 신경 안 쓰고 그냥 다시 뽑아서 냈어요. 그때부터는 다시 내란 메일은 안 왔는데 잘 냈다, 통과됐다 이런 메일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그 상태로 한 3주를 기다렸다가 최종 합격 메일을 받았지만 저 진짜 그 3주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우리나라는 전화번호 같은 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 뭐 메일로 혹시 나 내야 되는데 뭐 냈는데 내 거 어떻게 돼가니? 라든가 뭐 전화해가지고 제가 언제 제출했는데 혹시 제대로 접수된 거 맞을까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연락처가 없어요. 연락처가 없고 내가 어떤 걸 물어보려면 유로로 돈을 내고 한 4,800원인가를 내고 전화를 걸 수 있는데 전화를 걸었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뭐 부재 중이다. 그럼 날아가는 거고 그 사람들이 받았는데 일단 기다려보세요 하면 그 전화가 또 아무 의미 없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화번호가 있다는 것도 의미가 없고 메일로 물어봐도 회신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그냥 묵묵부답인 상태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국은 좀 우리랑 문화가 달라서 우리는 막 재촉하고 그러면 좀 빨리 주잖아요. 근데 거기는 재촉하면 그냥 블랙 컨슈머처럼 생각해버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오히려 더 좀 후순위에다 놓고 처리한다는 썰을 몇 번 들어서 재촉도 함부로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비자가 없으면 사람이 되게 약자가 된 기분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재촉을 할 수조차 없는 그 상황에서 막 기다려야 되니까 너무 다 예민해지고 영어 공부도 갑자기 하기 싫고 막 진짜 약간 영어에 빈정상한 느낌인 거예요. 내가 지금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퇴근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영어 공부? 기분 나빠 안 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3주 걸려서 결국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만약에 틈틈이 좀 답답하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뭐 YMS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용 방도 있고
있고, 그냥 이미 가서 유학하시는 분들 뭐 이런저런 것들 그 용도에 따라서 방이 생각보다 많아요. 거기 들어가셔서 현지 정보 같은 것들도 미리 들어주시면 좋은데 저처럼 너무 많이 들어놓으시면은 그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따라잡기가 힘들어서 다 안 읽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보시고 좀 분위기가 괜찮아 보이고 유용한 정보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하는 방들 2개에서 3개 정도만 들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힘들어요, 다 읽기가.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너 이제 메일 비자 발급 됐고 너 이제 비자센터 와가지고 네가 냈던 여권 가지러 와 라고 메일을 받으시면 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근데 이렇게 들었을 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준비를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대략적으로 1월 말에 제출해서 제가 최종 받은 게 5월 말이니까 한 4개월은 항상 내 머릿속에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어떤 걸 놓쳤지, 어떤 걸 미리미리 생각하고 계획해놔야 될지를 계속 돌려야 돼서 마음이 심란해요. 과정이 어렵지 않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마음이 힘들다. 그래서 적어도 뭔가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쓱 가시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 과정을 적어도 한두 명 정도는 좀 나의 근황을 얘기할 만한 친구가 있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덜 외로운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꼭 저의 경우랑 같게 가실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은 뭐 하반기에 신청할 수도 있고 하지만 뭐 대략적인 일정은 제가 했던 것들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뭐 신청 단계를 오늘 얘기를 했을 뿐이고 집이랄지 직업이랄지 가서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얘기는 오늘 다 할 수는 없어요. 너무 많은 양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그 과정들은 기왕 말할 거면 제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겪는 고민들 같은 거 언젠가 기회가 되면 뭐 댓글로든 어떤 채널로든 연락을 주시면 제가 힘닿는 선에서는 정말 최대한 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은 미리 구했어요. 집은 에어비앤비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이 좋게 좀 잘 구했는데 제 경우는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저도 제 주변에 같이 준비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몇몇 분들이 물어보셔가지고 뭐 인디드라든지 이렇게 우리나라 다방 직방처럼 집 보는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영국은 구옥이 많아서 직접 뷰잉 가서 보지 않으면 곰팡이 냄새라든지 햇볕이 드는 거라든지 이거를 좀 감별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들은 임시 숙소를 잡고 가서 2, 3주 정도 우리나라랑 좀 부동산 시스템이 달라서 우리나라는 어떤 부동산에 가면 그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집들을 막 보여주는데 여긴 그런 게 없고 그 집에 직접 이제 연락하면 그 집을 맡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정말 잠깐씩 보여주고 꼭 뭐랄까 이 집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이 사람이 집을 구하게끔 도와줄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정말 집만 보여주고 계약하게 되면 그것만 조금 껴주는 뿐이지 딱히 뭐 책임감이랄지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몇 번 울고 저도 에어비앤비로 운 좋게 이런 장기 렌트를 전문으로 하시는 슈퍼호스트 분께 집을 잘 구했지만 이제 주위에 물어보신 분들이 제 경험을 따라서 에어비앤비를 해보시려다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거절을 해버린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말없이 취소를 해버린다던가 좀 이런 당황스러운 일들을 몇 번 겪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게 정답은 없습니다. 웬만하면 사실 다 직접 가서 하시는 걸 저도 추천드리고요. 저는 워낙에 좀 불안한 걸 싫어하고 적어도 집은 좀 채비를 해놓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것뿐이지 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하게 결단을 내렸던 편이기 때문에 지금은 출국하기까지 2달밖에 안 남아서 지금은 집 못 구하신 분들이 저를 막 부러워하시기도 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너 어쩜 그렇게 대책 없이 구했냐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서 직접 가서 보시고 하셔도 되고 저처럼 뭔가 일련의 사진들과 정보들로 여긴 좀 믿을만하다 싶은 좀 운 좋은 것들을 발견하면 확 해버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장 같은 경우도
전 안 구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좀 애매하게 영어하는 사람들이 신이 나가지고 뭐 화상으로 면접도 보고 해가지고 붙은 줄 알고 여권 정보랑 막 다 줬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인 경우 이런 게 좀 많대요.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나의 여권이 이미 도용이 됐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냥 스팸 전화 몇 건 들어오는 수준이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라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라고 느꼈고, 저는 또 가서 웬만하면 오피스 잡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정식적인 파트타임 일 말고 좀 제대로 제가 하던 일과 연관되어져 있는 회사에 들어갈 목표라서 좀 신중하게 일단 초기 정착하는 동안에는 생활권도 좀 적응하고 좀 단계 밟아서 그쪽에서 가서 구인구직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실지, 또 가서 지내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 저도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하실 예정이거나 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어느 창구로든 저한테 경험 공유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제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제가 어떻게 준비해 가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좀 보시면서 어떤 부분은 좀 안심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저한테 연락할 뭔가 어떤 스몰톡의 주제가 되어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전 너무 무게감 없이 막 내가 어떤 큰 도움을 주겠다 뭐 아니면 그런 큰 의미를 갖고 영상을 찍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가볍게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준비하는 것들 좀 더 남았고, 짐 싸는 거 뭐 많이 남았는데, 오늘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요? 저 지금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되게 해 밝을 때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지금 해가 뉘엿뉘엿 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마무리 하시길 바라고, 저녁 맛있는 거 드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또 만나요, 우리 그럼. 안녕!